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앞바다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뒤집혀 선원 4명이 실종됐는데요. 야간에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찬년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해경과해군은 밤사이 수색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사고역에는 함정과 선박 32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습니다. 조명탄 140발을 쏘며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 선원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함정 등 수색 인력을 더 늘리고 수중 수색 작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실종 선원들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강한 조류의 조타실만 확인했고 선실이나 기관실 진입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어선에는 50대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30대 베트남,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갈치잡이 구역을 지키기 위해 닻을 내린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강풍과 높은 물결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고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치고 있었는데요. 긴급 조난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30시간이 지난 데다 야간 수색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조류 흐름을 감안해 수색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장이 2년 전 폐업하면서 농장 시설과 폐기물을 통째로 파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사라진 양돈장 부지를 팠더니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을 파내자 심한 악취가 풍기고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더미 사이로 철근과 폐타이어가 뒤섞여 나옵니다. 5m 넘게 파낸 구덩이 속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도 드러납니다. 배점 시간에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 이 정도 나왔으면 저 안쪽 부분은 어떻겠냐 이거지. 저쪽 부분은 여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인데. 굴착 조사가 진행된 곳은 2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 농장이 폐업하면서 폐기물을 허가 없이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무밭이 파헤쳐지자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쌓인 폐기물들은 제 키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당초 농장주가 양돈장을 폐업하며 서귀포시에 신고한 폐기물량은 4,000톤. 하지만 업체를 통해 실제 처리된 양은 580톤에 불과해 자치경찰은 2천여 톤이 불법 매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이 있던 부지 전체를 굴착하여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매립량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땅을 파내 드러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매립된 사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적정하게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될 수 있도록 그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농장주는 철거 과정에서 지하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폐기 내용과 양이 과장됐다며 수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분뇨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조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해 건설 폐기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농장주와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제주도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한라산 고지대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나무에 피는 서리꽃, 상고대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 한라산. 신들의 거처라 불리는 영실기암을 구름이 감싸 안고 구름과 안개 입자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얼어붙은 설이 꽂힌 한라산의 명물 상고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을산을 오른 등반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근데 오늘도 눈꽃 있는 줄은 모르고 올라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직 좋은 날 온 것 같아요. 서리꽃이 핀 들판 위로 구름이 걷히며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라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붉게 물든 단풍 사이사이로 서리가 내려앉으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한라산 해발 1,700m, 윗세 오름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영하 9.6도까지 떨어졌지만 서리꽃 장관을 구경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올라오는데 눈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걸 무릅쓰고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함께하는 한라산.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라산 고지대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상고대가 나타나고 얼음도 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의 백사장에 절벽이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태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연이어 들이치면서 순식간에 모래가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바다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는 강릉 경포해수욕장. 그런데 남쪽 백사장에 길고 높은 절벽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래 밑에 묻은 해수 인입관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경포해수욕장 위쪽에 있는 사근진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파도가 계속 치면서 지금도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해변 백사장에는 어른 키높이만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발도 물에 담그고 장난치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절벽이 가파르고 막 이래서 위험해서 가까이 못 가는 게 좀 아쉽고. 바닷가에 서 있는 아파트 앞 해변 남쪽도 바짝 깎여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이런 침식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파도가 심할 때는 항상 그래요. 태풍 관계없이 파도가 심할 때는 이쪽 안쪽으로 그리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까이고 지금 그렇죠. 지난 여름과 최근 해수욕장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해변의 모래가 거의 쓸려나가 백사장 밑에 있던 검정색 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여름 내내 파도가 남동쪽에서 완만하게 치면서 해안으로 모래를 실어 날랐는데 여름이 끝난 뒤 태풍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와 너울이 북동쪽에서 강하게 치면서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쓸고 나간 겁니다. 여름철 남동 계열의 파양이 끝나가면서 남쪽 해변은 해변폭이 협소해진 가운데 태풍과 너울성 북파랑이 지난주에 내습하면서 전문가들은 높은 파도가 치며 모래가 쓸려나간 해안가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아침도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1,500m 상공에는 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고요. 제주도는 4도 안팎의 찬 공기가 덮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재 체감 온도는 10도에서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볕이 공기를 데우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겠고요.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와 어제 한라산 백록담에서는 올가을 들어 첫 서리꽃이 피기도 했는데요. 단풍은 더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20%가 물들면서 작년보다 8일 더 일찍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라산 높은 곳은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쾌청하겠고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남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2도로 가장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은 14도를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늘 늦은 오후에 해제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고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제주공항의 시설 낙후를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공항이 전국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제탑 신축과 협소한 터미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국토부 산하 JDC 내국인 면세점만 면적을 늘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주공항 시설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승인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에는 전 세계 435개 도시와 국내 28개 도시가 공인돼 있는데 제주도는 2007년과 2012년, 2017년에 이어 4번째로 공인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는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사고 손상 사망자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29% 감소했고 국내 유일의 손상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급식실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배치 기준을 개선하며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소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돌봄 유급 휴가도 확대하게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2만 1,000명으로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 17만 5천 명보다 4만 6천 명 많았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를 뛰어넘기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비임금 근로자 수는 13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어 고용의 질 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라산에서 방목되던 제주마가 축산진흥원으로 옮겨집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516도로 제주마 방목지에 있는 제주마 113마리를 축산진흥원으로 옮겨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태어난 망아지는 제주마 등록위원회를 통해 천연기념물 후보 축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공개 경매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학원비 인상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학원연합회는 6.5% 인상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은 다음 달에 학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25% 인상을 결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내년부터 유료화됩니다. 제주시는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사전 수립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에 나오면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운영에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경기장 주차면은 665면이지만 하루 평균 주차 수요는 765대여서 오라 119 센터 소방 차량 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내 공공체육시설 11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생활문화 복합체육시설 8곳과 장애인형 체육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설치 지역은 제주시의 6곳, 서귀포시 5곳으로 테니스장과 파크 골프장 확충 사업도 진행됩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